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사과를 잘 키우려면 인삼 비료를 제대로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 재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삼 비료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생육 단계별 인삼 비료를 어떻게 주며 종류부터 그에 따른 시비 시기, 인삼 비료 고정화 예방법, 시비할 때 주의해야지 될 사항까지 기본에 입각하여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인삼은 뿌리 발달, 꽃눈 분화, 착과, 착색, 저장성 등 거의 모든 생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뿌리 발달은 영양 흡수를 도와서 활착력을 향상시키고, 꽃눈 분화 역시 다음 해의 열매 수확할 수 있는 수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으로서는 당도와 색깔, 저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사과 생육 단계별 인삼 비료를 시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인삼 비료 1편, 2편을 시청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삼 비료는 수용성과 어연산에 녹는 무용성, 잘 녹지 않는 난용성 크게 구분이 됩니다. 사과 생육 단계를 크게 정식전, 발화, 뿌리 활착기, 그 다음은 꽃눈 분화기, 개화기, 착과기, 세포 분열기에서 과실 비대기, 각마기, 착색기와 수확기, 그다음 수확 후 다음 낙엽되기 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각 생육 단계별로 인삼 비료를 시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2월달 내지 3월달에는 묘목을 식재하기 전인 정식전에는 뿌리 활착을 유도하고 기초적인 인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과인산 석회와 중인산 암모늄으로 수용성으로서 적효성을 띠는 이러한 비료를 시비해주면 될 것이고, 또한 부용성인 용과린과 용성인비를 완효성으로서 천천히 공급이 되는 이러한 비료와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일부 강산에만 녹는 인광석이라든가 인해석, 이러한 완효성 비료를 가지고 기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정식 전에 인삼 비료를 시비할 때도 인삼은 토양에 너무 과다하게 집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 비료를 시비하더라도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많이 토양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검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비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석회비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비하고 있는 석회고토라든가 회화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는 동시에 공급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식전에는 중과인산 석회는 300평당 30kg, 중인산 암모늄은 25kg를 시비해주면 될 뿐만 아니라 용과린 같은 경우는 20kg 정도를 정식 전에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인
알아 뿌리 활착기에는 뿌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근근히 발달될 수 있도록 특히 수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용성인 인산 암모늄으로 안주나 연면 시비를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500배 내지 1000배 희석을 하는데 500리터에 0.5kg 내지 1kg를 녹여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인 꽃눈 분화기와 개화기에는 꽃눈 분화를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개화와 수정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산 암모늄인 수용성과 중과인산 석회를 함께 시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산 암모늄을 이용하여 연면 시비를 해주고 중과인산 석회는 인산의 종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도 물에는 잘 녹지만 이것은 기비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500배 그러니까 500리터에 1kg를 녹이면 될 것이고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는 300평당 10kg를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이제 과일을 달았을 때 6월달과 7월달이 되게 되면 깍가기와 세포 분열기 그리고 과실 비대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과실을 비대시키고 세포 분열을 위하여 인산 칼륨을 수용성으로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적각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병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륨 성분도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0.5%에서 0.3% 정도, 즉 1.5kg 내지 2.5kg를 500리터에 녹여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품으로서는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하이파 MKP 인산칼륨이죠. 0-52-34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6월 하순과 7월 초순인 장마기에는 병해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활력을 더 개선하기 위하여 인산칼륨과 구용성인 용성인비를 추가로 기비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용성과 구용성을 함께 활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산비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부분 보면 이때 수용성을 강조하지 이때도 구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많은 자료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면 시비와 기비를 함께 그런다면 인산칼륨을 활용하여 0.3%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될 것이고 용성인비를 토양 검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300평당 25kg를 추가로 시비를 시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색기와 수학기인 8월과 10월에는 강도와 색상을 제대로 들게끔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을 확보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인산칼륨과 인산칼륨을 함께 시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수용성으로서 이것은 연면 시비뿐만 아니라 관주를 하는데 0.3% 내지 0.5%로서 500리터에 1.5kg 내지 2.5kg를 각각 녹여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인산칼륨과 인산칼륨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모두 수용성 약알칼리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낙하후와 낙엽진인데 이때는 양분을 인산 양분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내년 꽃눈이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활력을 돋게끔 하기 위하여 용가린과 용성인비 특히 태비와 과인산 석회를 혼용해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함께 시비하는 이 퇴비는 완숙된 퇴비입니다. 덜 부속된 퇴비는 함께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둬서 먼저 퇴비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용성인비나 용가린 아니면 과인산 석회를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줄 때는 가능하면 토양에 깊이 넣기 위하여 로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pH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기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산비료를 시비한다 하면 인산가리, 인산칼륨 이것을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만 해준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용성인비나 아니면 폐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비로 토양에다가 반드시 투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용가린 같은 경우는 300평당 40kg, 그럼 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는 300평당 30kg 정도를 완숙된 퇴비와 함께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과 재배에 있어서 인산은 생육 초기부터 꽃눈 분화, 착과, 당도 형성, 저장성까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생육 단계별 시비를 한다 하더라도 인산비료 시비할 때 주의를 해야지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편과 2편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 pH가 6.0 내지 6.5가 되어야지만이 인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석회와 고토 같은 칼슘 성분이 있는 이 비료들은 반드시 인산 비료와는 시차를 둔다.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시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퇴비와 인산은 같은 구덩이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면 시비할 때는 수용성 인산 비료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인산 암모늄이나 이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보다 기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인산 비료가 토양 산도가 산성이나 알칼리성인 토양에서는 인산 비료를 시비했을 때 대부분 고정이 잘 된다고 몇 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정화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뿌리 가까이에 시비를 하여 흡수율을 증가를 하는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석회라든가 마그네슘 비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퇴비와 유기물도 유기산과 미생물 반응으로 인산이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함께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완숙된 퇴비가 아니라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소와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서로 인산과 결합이 되면 휘발되거나 반응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역시 3일 내지 4일 후에 인산 비료를 시비하고 나서 격차를 둬서 시비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러한 비료를 줄 때는 석회가 되든 마그네슘이 되든 퇴비가 되든 이러한 것들은 인산 비료와는 적어도 3일 내지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시비를 함으로써 인산이 고정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서는 수용성 비료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인산 비료를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인산 암모늄, 중인산 암모늄, 인산 칼륨, 이인산 칼륨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을 해주고 토양 개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용성 인산 비료인 용가린과 용성인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연면 시비를 할 때는 0.2% 내지 0.3%를
저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보온기에 엽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석회와 퇴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간차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시비를 해야지 되고, 같은 구덩이에 원용해서 시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초기 및 발화기의 인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식 초기인 2월 3월에는 중과인산 석회와 중인산 암모늄, 용성 인비를 기비로 토양에 섞어줍니다. 이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석회와 혼용해서 시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인 발화기에는 11-52-0인 인산 암모늄을 500배 내지 1000배로 희석하여 500g 내지 1kg 정도를 500리터에 희석하여 안주 또는 옆면 시비를 해주면 뿌리를 활착하고 고기 생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4월과 5월에는 꽃눈 분화기와 개화기에는 인산 암모늄을 가지고 옆면 시비를 해주고, 중과인산 석회를 가지고 기비로 추가를 하여 토양에다가 기비로 공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과기부터 수확기의 인산 관리는 6월 7월인 착과기와 세포 분열기에는 인산 암모늄을 0.3% 내지 0.5% 옆면 시비를 하여 병의 저항성과 과실 품질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또한 6월 말과 7월 초인 장마기에는 인산 칼륨과 미량 요소와 지베렐린을 함께 시비해 줌으로써 활력을 유지하고 낙과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8월달과 10월달에는 착색기와 수확기로서 이 인산 칼륨을 병용해서 시비해 주는데 옆면 시비 또는 관주로서 당도와 착색, 저장성을 높게끔 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확 후와 낙엽 전인 11월과 12월에는 용성 인비를 기비로 토양에 혼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인산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pH를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미 인산 종류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대로 인산 비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수용성 인산비료, 부용성 인산비료, 난용성 인산비료인데, 수용성 비료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는 물에는 잘 녹지만 수용성 비료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인산비료에는 인산 암모늄, 중인산 암모늄, 인산 칼륨, 이 인산 칼륨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빠른 효과와 옆면 시비에 매우 적합한 비료입니다. 그리고 부용성 비료인 용성인비와 용가리는 천천히 녹고 장기적으로 인산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성 토양을 개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이 한성이냐 아니면 알카리성이냐 아니면 이것을 함께 섞어서 시비하느냐 따라서 고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토양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따라서 양이온인 철과 알미늄은 산성에 고착이 되고, 칼슘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 토양의 불용성 화합물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일부 비료와 혼용을 하게 되면, 일부 비료라는 칼슘 성분이 있는 비료를 이야기합니다. 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료들과 혼용을 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인산칼슘이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급감하거나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서 시비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이미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삼비료와 함께 시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은 석회고토와 수산석회, 염화고토와 유기고토, 요소비료,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와 부속유방,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인산은 퇴비와 혼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퇴비는 완숙되지 않은 부속이 덜 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석회와 함께 인산비료를 시비하게 되면 인산이 알칼리성으로서 이 칼슘이 인산칼슘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석고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시비를 하라는 것이고, 함께 반응을 하게 되면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인산은 기비로, 고토는 추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시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소 같은 경우는 요소가 가수분해 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인산과 반응하여서 훨씬 더 많은 양이 휘발되기 때문에 요소와는 함께 시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산 고정화 방지 요령을 크게, 첫 번째로서는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과 인산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인산을 흡수하는 것을 저하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토양이 5.5 이하인 산성 땅에서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과 이러한 인산이 고정이 되어 불용화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pH는 6.0 내지 6.5로 토양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서는 인산이 고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뿌리 가까이에 시비를 하여 흡수율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석회라든가 석회 탭이라 이러한 것들을 시비할 때는 3일 내지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요소와 탭이 이러한 것들과는 혼용을 하지 말고 반드시 따로따로 분리해서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과나무 생육 단계별로 인산비료를 어떻게 시비해야지 되느냐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정식 초기에는 중과인산 석회, 중인산 암모늄, 과인산 석회를, 아라기인 4월은 인산 암모늄을, 4월 5월인 개화기에는 인산 암모늄과 중과인산 석회, 6월 7월 달에는 착과기에는, 그 다음에 비대기에는 인산 칼륨을, 8월 7월 10월 달은 수확기에는 이 인산 칼륨과 인산 칼륨을 옆면 시비와 간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에서 볼 부분은 개화기인 4월 5월에는 옆면 시비만 해줄 것이 아니라 추가로 기비를 해줘도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12월이 됐을 때는 반드시 기비로 용성인비나 용가린 아니면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 기비로 토양에다가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본다면, 적효성이 필요할 때는 수용성 인산 칼륨을 가지고 시비를 해주면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인산을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을 한다면 용가린과 용성인비인 부용성 비료를 기비로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기에는 옆면 시비를 할 때 가능하면 0.2% 내지 0.3%로서 저농도를 유지하여서 시비를 해줘야 되며, 석회와 퇴비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시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인산 같은 경우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인산비료 같습니다. 이것은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시비를 한다고 시비를 하지만
이 사과나무가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삼비료는 시비할 때도 메뉴 매우 유념해서 시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강조하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삼비료 3-4편 사과 농장에서 인삼비료 제대로 주는 법, 시기라든가 양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총정리를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